때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 뭔지는 다 들어보셨죠? 말은 단어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병인지 나는 잘 안다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실 수 있어요? 뇌졸중이 어떤 병이다? 안 여쭤볼게요.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아시나 혹시 싶어서 뇌졸중이란 말만 들어보시고 정확하게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자체가 흔한 말은 잘 편하게 쓰는 말은 아니고 질환명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이제 학생 때 이제 해부학하면 이제 뇌를 꺼내서 보거든요. 뇌가 신경세포가 약 1000억 개 정도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뇌가 쓰는 에너지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쓸 때. 그래서 혈류량이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혈류량의 평균적으로 20%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뇌의 무게는 전체 우리 몸무게의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관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류의 한 20% 정도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 뇌졸중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 6명 중에 1명 정도는 일생에 뇌졸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뇌졸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이제 좀 잘 걸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뇌졸중 발생률이 점점 이제 나이를 들수록 점점 증가하는데 20년 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이미 진입했고 2030년 되면은 이제 뇌졸중 환자 이렇게 많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21년도에 그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뇌졸중 발생률이요. 65세 이상이라는 20세 이상, 65세 이상에서 굉장히 많고, 65세 이상 중에서도 70세 이상, 80세 이상 되면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남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증가를 보이고, 이 뇌졸중인데 이게 왜 좀 중요한 병으로 취급을 되냐면은 치명률이라서 거의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발생한 다음에 1년 내에 거의 사망에 가까운 상태로 이제 안 좋게 되는 그게 65세 이상에서는 30% 정도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30%.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더 훨씬 특히 80세 이상 인구에서는 3분의 1이 넘어가는 수치로 치명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원인에서 또 이제 4위를 차지하고요. 3위에 폐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원래 폐렴이 별로 높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원래 뇌혈관 질환이 2위였거든요. 2위였다가 이제 자랑하는 건 사실 아니고 좀 떨어져서 상황이고 뇌혈관 질환 여러 가지 치료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상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사망 원인이 굉장히 높고 이 암은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 다 생길 수 있잖아요. 위, 대장, 그다음에 폐암, 난소암 등등등 단일 장기로 쳤을 때 단일 장기에 생기는 질환으로 쳤을 때 사망률은 심장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질환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뇌졸중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뇌경색, 뇌출혈 이건 또 들어보셨죠? 네. 뇌졸중 안에 뇌경색이 있고 출혈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이제 뇌가 죽는 게 이제 뇌경색이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안에 이제 새어 나오는 게 뇌출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뇌경색은 혈관이 이렇게 혈전이나 그런 거에서 막히면서 생기고 여기가 막히면은 이렇게 뇌가 이제 죽는 에피를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게 뇌경색이고 출혈은 어디선가 혈관이 딱 터지면 이렇게 피가 막 찹니다. 피 차는 것 때문에 뇌가 눌려서도 죽고 피 자체 때문에 뇌가 죽고 그래서 이 뇌출혈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이제 뭔지 이제 대충은 아셨죠? 혈관이 막혀서 아니면 터져서 뇌가 죽는 질환. 뭉뚱그려서 뇌졸중이라고 그 중에 뇌경색도 있고 출혈도 있다. 네.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 인자냐? 아까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많은데 남자는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뭐 예전에 어떻게 뭐 됐거든 가족력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교정 가능한 위험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을 갖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심장 질환,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혈관이 막히게 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뇌졸중 중에서 경색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출혈이 한 20% 되고.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이제 굵은 동맥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굵은 동맥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림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실까요? 혈관이 이렇게 동맥이 있으면 이 혈관 자체가 혈관 이렇게 파이프가 벽이 있어요. 혈관 벽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혈관 벽이 이렇게 좁아지고 하는 게 이제 동맥 경화가 생기면서 좁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좁아지다 보면 이런 데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기고 이 염증이 생긴 자리에서는 이 혈전이 잘 들어붙습니다. 이 혈전이 이렇게 뒤로 쭉 날아가서 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자리에서 혈전이 한꺼번에 왕창 달라져서 붉은 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생긴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요. 여기 혈관 여기가 막혀있는 왼쪽 오른쪽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혈관이 막혀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MRI 찍어보면 뇌경색이 생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크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혈관들에서 붉은 혈관들에서 이렇게 가느다랗게 같이 쳐서 올라가는 혈관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조그맣게 막혀도 뇌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게 MRI 찍으면 작게 생기는데 뭐 이렇다고 사실은 뭐 작아서 안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쳐서 올라가는 혈관들이 굉장히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작게 생겼는데도 한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도 뚫을 수가 아직 없어요. 그냥 1시간 되었더라도 이렇게 직접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스텐트를 단다거나 뚫거나 할 수 없고 스텐트는 심지어 보통 일반적으로 스텐트의 혈관은 경동맥 여기 같이 친 경동맥 저희 초음파 보는 자리 여기 좁아진 경우에 특정 케이스에 한해서만 그 기준이 되는 혈관에 한해서 그 증상이나 좁아진 정도나 평가가 기준이 되는 정도에 한해서만 스텐트를 뺍니다. 왜 까다롭냐면은 이게 시술을 했더니 시술 모든 뭐 시술 다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이제 뭐 연구할 때는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에 혈관에 연구할 때 이 뒤쪽에 있는 혈관을 막힌 거를 굳이 찾아 들어가서 열심히 뚫었어요. 뚫었더니 100명을 뚫었는데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한 20명 생기고 그거 안 뚫고 그냥 잘 치료했더니 한 10명 정도만 부작용이 있더라. 예. 그러면은 이제 시술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발전해야 되고 한데 계속 발전 중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무조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약이 무조건 먼저 써져야 된다 그런 건 사실은 딱 지금 한정적으로 말씀드릴 거라서 특정 케이스만 하는 거라서 아니 뭐 오시면은 이제 저희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가능하면 치료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다른 상급병원으로 들어가셔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천안 지역에서 이게 뇌혈관 전문으로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원역센터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사실은 없어요. 천안에는요. 차츰 발전해야 되겠죠. 저희 병원도 이제 응급실처럼 운영하려고 하고. 더 질문하실 분들 더 있을까요? 오늘 강좌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10월 달에는 치매라는 주제로 상기 원장님이 건강한 내 여성의